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사하게 된 저는 동화구연가 윤정향입니다. 오늘 어머니들을 대신하여 그림책을 읽을 텐데요. 꼭 저를 모방해서 책을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들 각자 가지고 있는 음성으로 마음을 담아 읽어주면 그것이 최고의 책 읽기라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어머니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요. 그 소개한 방법을 통해서 어머니들이 책을 읽는, 재미있게 책을 읽어주는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6세 그림책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읽어줄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7세가 된 우리 아이들, 7세부터 초등 1학년, 2학년까지는 전래동화를 많이 읽어주면 좋겠어요. 전래동화는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다양한 어휘를 습득할 수 있어요. 전래동화에는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어휘가 많지요. 그래서 아이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사전을 찾아보거나 미리 읽어보신 후에 어려운 말들을 알아두는 것도 좋겠어요. 또한 전래동화에는 그 나라의 문화를 엿볼 수 있잖아요. 세계 각 나라의 전래동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와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같은지도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읽어본 결과 사람이 사는 곳은 문화가 비슷한 것들이 참 많구나, 우리랑 같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거든요. 자,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는요, 이제 7세면 한글을 많이 습득하는 시기잖아요. 아이가 혼자서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책을 다 내용을 이해한다고 보면 곤란해요. 아이가 글자 읽기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부모님이 옆에서 책의 내용의 이해를 도와주어야 한답니다.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면 어때요? 이해가 안 된 거겠지요?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의 상호작용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네. 또 독서를 통해서 상상력과 표현력을 확장시켜주면 좋겠어요. 그림책은 상상력의 바다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상상력을 키워주는 판타지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책을 읽고 난 뒤에 인형놀이나 장난감 놀이를 하면서 상상력과 표현력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독서 중에 질문을 삼가라는 말이 있긴 한데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적절한 질문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지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아이가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과다한 질문을 하는 것은 삼가기요.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고 또 이야기의 즐거움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독서 중에 질문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답니다. 내 아이의 성향과 그리고 이야기 내용과 흐름에 따라서 질문 없이 이야기를 쭉 읽어야 할 책이 있고요. 질문을 던져서 아이의 사고력과 상상력을 끌어내 볼 수 있는 부분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7세부터는 왜 그랬을까? 어떻게 됐을까? 무엇을 했을까 등의 질문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아이의 기발한 생각과 마음을 엿보게 된답니다. 네, 그러면 재미있는 책 읽어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반쪽이입니다. 이역배 그림, 이미의 글. 네, 반쪽이. 먼저 표지를 한번 봅시다. 자, 깊고 깊은 산골짜기인 것 같아요. 호랑이도 사는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인가 봐요. 도망가고 있고, 얘는 뭘까요? 뭔가를 끙끙 쥐고 가요. 뭔지 궁금합니다. 자, 갑시다. 꼬부랑 고갯길에 있는 옛날 옛적 산속에 호랑이도 살고,
여기는 꼬부랑 산속에 집도 있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면지를 읽어요. 상상으로. 호랑이가 있는데 아주 조금 이상하게 생긴, 조금 우리와는 모습이 다른 그런 친구가 여유롭게 누워 있습니다. 호랑이가 무섭지 않나 봐요. 옛날 깊은 산골에 어떤 아주머니가 살았는데 늙도록 자식이 없었대.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들 하나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들 하나만 비나이다. 아주머니는 100일 동안 신령님한테 빌고 또 빌었어. 어느 날 밤 아주머니는 꿈을 꾸었어. 수염이 허연 신령님이 나타나서 말했지. 뒤뜰 우물가에 가면 잉어가 3마리 있을 것이다. 그걸 구워 먹으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니라. 이튿날 아주머니는 눈을 뜨자마자 우물가로 뛰어갔어. 우물에는 커다란 잉어 3마리가 첨벙첨벙 헤엄치고 있었지. 아주머니는 잉어를 석쇠에 놓고 지글지글 구웠어. 한 마리는 한 입에 꿀꺽 삼키고 또 한 마리는 꼭꼭 씹어 먹고 마지막 한 마리는 배가 불러서 꾸역꾸역 먹다가 반쪽만 먹었대. 그런데 남은 잉어 반쪽을 그만 날쌘 고양이가 한 입에 날름 먹어버렸대. 얼마 뒤에 아주머니는 아들 셋을 낳았어. 그런데 큰아들, 둘째 아들은 멀쩡한데 셋째 아들은 그만 반쪽이야.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 입도 반쪽, 코도 반쪽. 어떻게 하냐? 해가 지고 달이 갔어. 삼형제는 쑥쑥 잘 자랐지. 그 중에서도 반쪽이는 힘이 아주 장사였대. 하루는 두 형이 과거를 보러 가게 됐어. 반쪽이도 냉큼 따라 나섰지. 형들은 반쪽이랑 같이 가기 싫었대. 사람들이 놀릴 테니 말이야. 형들은 곰곰 생각 끝에 커다란 바위에 반쪽이를 꽁꽁 묶었어. 이러면 못 따라오겠지. 그런데 끙! 반쪽이가 힘을 주니까 바위가 번쩍 들렸어. 그리곤 집에 가서 마당에 쿵 내려놓았지. 어머니가 물었어. 아주머니라고 돼 있는데 오타 같아요. 얘야, 이게 웬 바위냐? 반쪽이가 대답했지. 어머니 힘드실 때 걸터 앉아 쉬시라고요. 그리고는 불이 나게 형들 뒤를 쫓아갔어. 형들은 한참을 갔는데 어느새 반쪽이가 성큼 따라왔어. 형들은 곰곰 생각 끝에 커다란 나무에 반쪽이를 꽁꽁 묶었어. 이러면 못 따라오겠지? 그런데 끙! 반쪽이가 힘을 주니까 나무가 쑥 뽑혔어. 그리곤 집에 가서 마당에다 털썩 내려놓았지. 얘야, 이게 웬 나무냐? 어머니 더울 때 나무 그늘에서 쉬시라고요. 그리고는 또 형들 뒤를 쫓아갔어. 형들은 한참을 더 갔는데 어느새 반쪽이가 성큼 따라왔어. 형들은 약이 바짝 올랐지. 이번에는 반쪽이를 밧줄로 꽁꽁 묶어서 깊은 산속에 던져놓았어. 이러면 못 따라오겠지? 그런데 끙! 반쪽이가 힘을 주니까 밧줄이 툭툭 다 끊어졌어. 바로 그때 호랑이들이 나타나서 반쪽이한테 달려들었지. 그러자 반쪽이는 첫째 호랑이를 잡아 빙빙 돌려 휙 던지고, 둘째 호랑이 꼬리를 잡아 빙빙 돌려 휙 던지고,
셋째 호랑이 꼬리 잡아 빙빙 돌려 휘 던지고 넷째 호랑이 다섯째 호랑이 이렇게 호랑이 꼬리를 잔뜩 잡았어. 호랑이를 잔뜩 잡은 거지. 반쪽이는 호랑이 가죽을 짊어지고 집으로 가다가 부잣집 영감하고 마주쳤어. 영감은 호랑이 가죽에 탐났지. 반쪽아, 나랑 내기를 하자. 장기 3판을 두어서 내가 이기면 내가 호랑이 가죽을 다 갖고 네가 이기면 너를 내 딸과 혼인시켜주마. 영감 딸은 예쁘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났거든. 반쪽이는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자고 했지. 반쪽이와 영감은 장기를 두었어. 장기 1판 뚝딱 반쪽이가 이기고, 장기 1판 뚝딱 반쪽이가 또 이기고, 장기 1판 뚝딱 반쪽이가 또다시 이겼어. 영감은 장기 3판을 고스란히 졌어. 그래도 영감은 반쪽이에게 딸을 주기 싫었대. 장기는 졌지만 내 딸은 못 주겠다. 반쪽이가 대답했어. 그럼 내가 오늘 밤 업어갈 테요. 그날 밤 영감 집에서는 딸을 지키느라 야단이 났지. 지붕 위, 대문 앞, 집안 곳곳에서 모두들 뜬 눈으로 밤새 지켰어. 그런데 반쪽이는 오지 않았대. 다음 날 밤 지붕 위, 대문 앞, 집안 곳곳에서 모두들 졸린 눈을 비비며 밤새 지켰어. 그런데 반쪽이는 오지 않았대. 왜 안 왔을까? 그 다음날 밤 지붕 위, 대문 앞, 집안 곳곳에서 모두들 지쳐서 쿨쿨 잠이 들었어. 반쪽이는 어슬렁어슬렁 영감 집으로 갔지. 떡시루, 노끈, 북, 꽹과리에다 벼룩, 한 줌에 유황까지 가지고 갔어. 지붕 위에서 잠든 사람들 머리엔 떡시루를 푹 씌우고, 대문 앞에서 잠든 사람들 상투는 노끈으로 질끈 묶고, 앞마당에서 잠든 사람들 손은 꽁꽁 묶어서 북이랑 꽹과리랑 매달았대. 영감 수염에는 유황을 살짝 바르고, 딸이 자는 방에는 벼룩을 술술 뿌렸지. 아이 따가워! 아이 따가워! 아이 따가워! 딸이 펄쩍 뛰어나왔어. 반쪽이는 딸을 냉큼 들쳐업고 뛰며 소리를 질렀어. 반쪽이가 영감 딸 업어간다. 반쪽이가 영감 딸 업어간다. 고함 소리에 모두 놀라 화다닥 잠을 깼어. 영감은 불을 켰는데 그만 수염에 불이 붙었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이쿠 내 수염, 아이쿠 내 수염. 상투가 묶인 사람들은 서로 머리를 잡아 당기며 내 상투 내놔라, 내 상투 내놔라. 떡시루를 덮어쓴 사람들은 눈앞이 캄캄해서 하늘이 무너졌네, 시커멓게 무너졌네. 북이랑 꽹과리를 매단 사람들은 허둥대다가 둥둥둥두두둥 꾀갱꾀갱꾀갱꾀갱 꾀갱꾀갱꾀갱 둥둥둥둥둥둥 하고만 있었대. 아무도 반쪽이를 쫓아가지 못했어. 반쪽이는 영감 딸을 색시로 삼아 호백발이 되도록 잘 먹고 잘 살았대. 이 이야기는 아주 특이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눈도 귀도 팔도 다리도 하나씩밖에 없는 반쪽이가 주인공이지요. 반쪽이는 겉모습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지만 언제나 꿋꿋하고 재치있고 구김살이 없습니다.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반쪽이는 어린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옛 이야기의 반복적인 구성을 좋아하지요.
약간씩 변화를 주며 같은 서술을 반복하는 방법은 강조하면서 흥미와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반복 중에서도 3번의 반복이 가장 자주 쓰입니다. 이 그림책은 3번의 위기, 장기, 세판, 3일밤과 같은 반복적인 형식을 글뿐 아니라 그림으로도 표현해냈습니다. 특히 3일밤의 풍경을 동일한 구도 속에서 재치있게 표현한 3장의 연속 그림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3일밤의 풍경을 볼까요? 3일밤 어떻게 되었는지. 자, 3일밤. 이제 반쪽이가 영감 집에 가서 딸을 데려간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영감님은 딸을 안 뺏기려고 하인들과 함께 집을 지키는 장면. 자, 지키죠? 눈도 부릅뜨고, 자, 눈을 부릅뜨고 모두 부릅뜨고 지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자, 둘째 날 슬슬 잠이 오죠. 졸립니다. 첫째 날 못 잤으니 얼마나 졸리겠어요. 아유, 잠을 깨려고 만세도 부르고 눈도 부릅뜨고 자, 눈이 감길동 말동. 네,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 왜 안 왔을까요? 우리 반쪽이는 왜 안 왔을까? 자, 셋째 날 갑니다.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기다리다 지쳐서 모두 잠들었어요. 네, 반쪽이는 잠들기를 기다렸나 봐요.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장면이 있죠? 네, 이렇게. 재밌어요. 그림을 봐도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쪽이를 다 읽었는데요. 아하, 여기 있었지. 자, 그리고 마지막 면지 볼게요. 첫 번째 면지와 마지막 면지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면지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상상할 수만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마지막 면지는 책을 읽었기 때문에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누구네 집일까요? 네, 반쪽이네 집이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형님들 2명 반쪽이라는 걸 알게 되고, 형님들이 반쪽이를 어떻게 했어요? 네, 첫 번째, 네, 바위에 꽁꽁 묶었죠.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갖다 놓고 다시 또 형님들은 도망가고 또 한참을 가다가 어때요? 네, 커다란 나무에 묶어서 또다시 반쪽이는 끙 집으로 가고 놓고 또 형님을 쫓아갑니다. 엄청난 힘이 있나 봐요. 엄청나게 달리기도 잘하나 봐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네 집일까요? 네, 부잣집, 영감집.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읽고 아이가 반쪽이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지, 또는 반쪽이에게 무슨 말 해주고 싶어? 그런 얘기도 해보시고, 이 책에서 어떤 게 가장 재밌었는지, 재미난 장면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 이야기도 나눠보는 거죠. 엄마도 재밌는 장면 하나 찾아보고 아이도 재밌는 장면 하나씩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재구성, 재탐색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책은 아주 기네요. 그렇지만 재밌게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